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노아 대 US 레체입니다. 먼저 제노아는 직전 살레르니타나전에서 2대1의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 6경기에서 2승 3무의 성적을 기록 중이며 승률이 낮다는 점이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승점을 얻어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이 6경기에는 선두권의 인터밀란, 유벤투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던 경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쿼드 상황은 분명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주축 미드필더 자원인 바델과 프렌드럽이 동시에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토스비가 복귀했지만 보이넨이 여전히 부상 중인 상황에 삼선 자원의 동시 이탈로 중앙 쪽 뎁스가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사벨리와 메시아스의 부상으로 측면 쪽 가용 자원이 줄었다는 점도 감독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입니다. 공격력 역시 그리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리그 14경기 중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단 2경기뿐이고 에이스 구드문드손이 최근 리그 6경기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하며 확실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전 공격수 레테기는 시즌 초반 좋은 활약 이후 반복적인 부상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가 직전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이 팀의 입장에선 매우 반가울 것입니다. 다만 수비에서의 성과는 꽤나 긍정적으로 지난 8경기 중 단 1경기도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버티는 힘은 상당한 편으로 덕분에 최근 인터밀란이나 유벤투스 같은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승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직전 토리노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 4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또한 최근 리그 홈 6경기에서 단 한 번도 멀티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공격력만 올라간다면 더 높은 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팀이나 단기간에 이 약점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레체는 직전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의 성적을 기록 중이며 그 이전 5경기에선 1승 3무를 기록하며 나름 꾸준하게 승점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의 흐름은 그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편입니다. 스쿼드 상황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 센터백 데르마쿠가 부상으로 이탈했으나 그는 이번 경기 벤치에만 앉았었고 출전 기록은 없는 자원입니다. 또한 투바와 라피아, 반다가 네이션스컵에서 탈락함에 따라 스쿼드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허나 복귀한 후 곧바로 경기를 뛰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될 것입니다. 물론 최근 어려운 팀 상황을 생각하면 무리하게 기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팀의 가장 큰 문제는 단연 공격력입니다. 지난 5경기 중 무려 4경기를 무득점으로 마쳤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는 크르스토비치인데 리그 8라운드 사스올로전 득점 이후 리그에서 현재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피콜리는 그보단 상황이 낫지만 그 역시 최근 리그 5경기에서 골이 없습니다. 때문에 다베르사 감독은 차출 직전 폼이 좋았던 반다를 곧바로 기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전 라치오 원정에서 0대1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를 포함해 최근 3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패했고 이 원정 3경기 모두 단 1득점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올 시즌 리그 원정 10경기에서 단 1승도 따내지 못하고 5무 5패의 성적을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원정에서는 특히나 더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노아는 지난 12번의 레체전에서 8승 3무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직전 맞대결이자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선 0대1로 패배하며 무패의 흐름이 끊어졌는데 이 경기는 전반전 제노아의 퇴장자가 발생하며 수적 열세 상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입니다. 올 시즌 보여준 경기력이나 최근의 흐름 그리고 홈의 이점까지 확실히 제노아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다만 제노아는 최근 공격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공격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해도 득점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건은 제노아가 레체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느냐가 될 것입니다. 팀의 저조한 득점력 속에서 분전하고 있는 에이스 구드문드손의 활약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제노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셀타비고 대 지로나입니다. 먼저 셀타비고는 올 시즌 21라운드 3승 8무 10패 21득점 31실점으로 리그 16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무승부 경기가 많아지고 있으며 홈경기 승률을 보면 2승 3무 5패로 18%의 낮은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요즘 중원에서의 수비가 되는 분위기이지만 공격에서는 신뢰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측면에 매달리면서 중원을 삭제해버리는 양상이 짙은데 정작 롱볼의 성공률도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지로나와의 화력 싸움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지로나와 비슷한 아틀레티코, 빌바오를 상대로는 3골 이상 실점하는 등 크게 당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로나는 올 시즌 21라운드 16승 3무 1패 51득점 25실점으로 리그 1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컵 대회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겪고 리그에 집중하게 되는데 원정 경기 승률을 살펴보면 7승 3무 0패로 70%의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에게 지면서 수비적인 난조가 우려가 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들의 장점인 득점력은 사비오와 스투아니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듯합니다. 수비적인 이슈도 셀타비고가 중앙에서의 정교함을 전혀 보장하기 어려운 팀이기 때문에 한 골 정도의 피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로나의 승리를 예상하는 경기입니다. 한 골 정도의 피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화력 싸움에서는 상대가 안 돼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원을 삭제하고 측면에만 셀타비고가 매달리고 있으며 정작 역습의 주요 옵션인 롱볼도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셀타비고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 지향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며 원정팀은 알메리아와의 대결에서도 탄탄한 수비진을 뚫지 못하였습니다. 지로나는 전반전에 선제골로 한 골을 리드해 간다면 선수들의 체력을 아껴주면서 수비에 집중하는 경기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지로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엘라스 베로나 대 프로시노네입니다. 먼저 엘라스 베로나는 올 시즌 18위 21경기 4승 5무 12패 19득점 29실점 17승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이긴 상대들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엠폴리와 칼리아리를 상대로 다득점을 기록하고 이겼는데 이 두 팀은 박스 내 장악력이 부족하거나 원정에서 약한 타입입니다. 플러스 요인은 프로시노네가 이것에 전부 해당하는 팀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베로나가 공격력을 투사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엘라스 베로나의 최근 5경기 전적을 살펴보면 3번의 홈경기에서 1번의 패배를 제외하고는 2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왔으며 원정에서의 경기는 모두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세리에 A에서 낮은 원정 승률을 가지고 있으며 홈 승률로는 3승 3무 4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시노네는 13위 21경기 6승 3무 11패 28득점 40실점 22승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원정에서 약하고 슈팅은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이 내어주고 있는 팀입니다. 원정에서도 점유율을 잡고 소올레에게 공을 넘겨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득점력이 원정에서는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페이스가 계속해서 끌리다가 상대 역습에 얻어맞아서 패퇴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베로나가 팀적으로 뭔가를 하는 팀이 아니라는 점이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프로시노네의 최근 5경기 전적을 살펴보면 최근 칼리아리와 홈경기에서는 승리를 가져왔지만 4번의 경기에서는 모두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많은 실점을 기록하였으며 원정 승률로는 0승 2무 8패로 10번의 경기 중 승리를 기록한 경기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로나가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적어도 슈팅을 많이 주는 팀과 원정에서 약한 팀을 상대할 때에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시노네가 이에 모두 해당하는 팀이고 특히 공격력이 원정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프로시노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베로나도 팀적인 모습보다는 개인에 의존하는 편이기에 다득점과 친한 팀까지는 아닙니다. 엘라스 베로나의 승리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 대 다름슈타트입니다. 먼저 우니온 베를린은 15위로 17경기에서 4승 2무 11패 17득점 32실점을 기록하며 승점 14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공격을 책임진 베커가 결장했고 결국 아직도 공격은 고젠스의 측면 공략과 베레엔스를 이용한 헤더와 타겟 플레이를 즐겨하며 다름슈타트와의 첫 매치에서는 이 공격으로만 멀티 득점을 기록하고 4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물론 헤더와 크로스라는 전술이 기본적으로는 다득점을 보장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점은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최근 5경기 전적은 1승 1무 3패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홈 3경기에서는 2승 1패로 좋은 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강팀인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였으며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도 준수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다음 다름슈타트는 18위로 18경기에서 2승 5무 11패 22득점 46실점을 기록하며 승점 11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카운터와 중원에서의 압박으로 침투를 막아세우는 유형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의 침투는 너무 쉽게 허용하는 편이고 박스 안에서의 수비도 불안불안합니다. 이미 지난 프랑크푸르트전 이전 기준으로도 31골을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현재 사르케가 6골로 주포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비에 전념하느라 침투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는 힘들기도 합니다. 다름슈타트의 최근 5경기 전적은 2무 3패로 승리를 따내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원정 3경기에서도 2무 1패로 아쉬운 원정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이번 시즌 벌써 46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이미 박스 안수비가 불안한 다름슈타트를 우니온이 기존 방식으로 잡아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높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크로스와 헤더라는 점이 다득점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도 팩트입니다. 우니온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핸디캡은 무승부를 추천해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우니온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베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